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법성 그 자체, 깨달음 그 자체를 나타낸 거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성계 전체 중에서 처음 네 구절은 쉽게 말하면 요약입니다. 처음에 요약해서 네 구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약한 내용만으로는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압축적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파트 이제 내용을 풀어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진성심신 극미묘부터 쭉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도 처음 두 구절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요 두 구절은 내용을 풀어선 거를 다시 두 구절로 정리한 겁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내용을 풀어선 거는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연기에 대해서 처음 법성계 네 구절은 법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이제 압축적이다 보니까 이걸 풀어쓴 거예요. 풀어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쓴 내용의 처음 두 구절은 또 연기라는 게 뭐다라는 거를 두 구절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이제 법성계에 이제 원래 이제 법성계는 보면 이렇게 법성계 그림을 막 그려서 하는데 법성계를 만드실 때 이분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 처음에 네 구절 중에서도 첫 번째 구절이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법승은 원흉하다. 요게 이제 핵심이지. 첫 구절만 딱 듣고 알았어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 굳이 안 들어도 돼. 근데 첫 구절을 딱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네 구절까지 법성이란 이런 거야. 그 네 구절을 딱 듣고 법성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굳이 그 다음은 안 봐도 돼요. 그런데 법성이 뭔지를 이야기했는데도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법성의 내용, 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도 또 처음 두 구절은 연기의 핵심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 보살님들 특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보살님들은 서론이 길어요. 뭐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면 계속 서론이 5분 10분가 그래서 중간에 듣다가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그냥 뜸을 들이나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있어봐 들어봐 다 이게 연관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아직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 그냥 뭐 집안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냥 서론이 길어요. 중원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화로 만약에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듣다가 나중에 이제 집중도가 떨어져. 그럼 이제 대충 스피커로 이제 바꿔놓고 나는 이제 딴짓하면서 추임새어 넣는 거죠. 그래 뭔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냥 이야기 다 들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 너무 외로워, 너무 마음이 공허해. 그러면 아무 이야기나 막 하고 싶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흔히 두괄식이라고 그러죠. 핵심을 머리에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놈 정말 나쁜 놈이야.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서 딱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듣고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지? 하면은 이제 사실은 어제 그 부연 설명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어제 아침부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네. 많이 화가 났겠다.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두 갈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이 이제 법성계가 전형적인 두 갈식이죠. 앞에 핵심, 결론을 먼저 딱 이야기하고 그 뒤에 부연 설명하는 식.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법성이 뭐냐라는 네 구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한 문장으로 탁 줄인다 그러면 뭐 법성은 원흉하고 무이상이고 부동하고 본래적이고 무명이고 무상이고 일체를 끊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길잖아요. 이걸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줄이면 법성은 뭐다? 공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법성은 공하다. 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공하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구절부터는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공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앞에 진성심신 극미면은, 진성 참된 성품은 지극히 깊고 미묘해서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수연, 인연 따라 생긴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는 건 뭐냐?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그렇게 일단 의상스님이 딱 공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법성은 곧 공이고, 뭐 내지는 공성이고, 공이라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연기를 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기의 핵심은 불수자성 수연성이구나.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불수자성 수연성이 뭔 말인가, 요것만 하면 연기가 뭔지를 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다섯 번째 구절은 진성, 심심, 극미묘. 진성, 진실된 참된 성품은 심심, 아주 깊고 지극히 깊고 미묘하다. 여기서 진성이라는 것은 법성의 다른 표현이죠. 뭐 법성, 뭐 제법실상, 뭐 불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표현을 달리 한 겁니다. 진성. 그러니까 이거 진성을 법성, 심심, 극미묘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법성은 지극히 깊고 미묘한가? 야, 요 문제.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진리는 저 너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이 겉으로 드러난 것 너머에 뭔가 저 아득한 곳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서도 진리를 표현하는 여러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자가 있습니다. 제 본명, 제 이름에 들어가는 현자. 이걸 우리가 거물현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생긴 글자. 거물현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가물현이에요. 가물현. 뭔 말이냐 하면 가물가물한 거야. 진리는 저 멀리에 그냥 보일 듯 말 듯 가물가물하게 있는 거다. 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세계, 이 모습 이면에 보일 듯 말 듯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게 진리다. 그래서 현자를 이제 가물현이라고 써놓고 그거는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에는 현자가 들어가니 그것도 가운데 중자에 가물 현자니까 진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저는 은사 스님이 왜 법명을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이 법명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뜻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리 그러면 뭔가 겉으로 보이는 이면에 가물하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보면은 뭐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이 세계 이면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저승이라든가 극락이라든가 뭐 지옥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해요. 이런 생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과학을 발달시켰죠. 내 눈에는 분명히 해가 저 하늘에 떠 있는데 참 눈에 보이기에는 하늘에 떠 있는데 왜 저게 하늘에 떠 있을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저 해가 땅으로 뚝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저렇게 둥둥 떠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해를 붙잡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천동설, 지동설 나오고 중력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과학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진리가 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진성, 심심, 극미묘 이런 표현을 쓰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진리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깊고 참 멀리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중생들이. 근데 화엄사상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화엄은 일성을 강조하는데 이 화엄사상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 자체가 그냥 진리예요. 이것 자체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계, 나를 포함해서 이 자체가 진리 그 자체예요. 제법 실상이에요. 제법 실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보고 있는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뭐가 씌었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못 볼 뿐이지 이것이 저 너머에 가물가물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화엄사상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진성은 지극히 깊고 미묘하냐? 중생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가 눈이 어두운 이유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가지는 애착. 예를 들면 이 무언가를 보고 이거는 시계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다 시계라고 그러고 나만 시계 아니라고 하면 내만 바보가 되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시계라고 계속 주입을 받았고 머릿속에 이것을 보는 순간 시계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면서 여기에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는 거지. 왜 우리가 눈이 멀었냐? 이러한 그 애착,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긴 애착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지 이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뭔가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 진성심신극미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자성이라는 게 뭐냐? 자성. 스스로 자자에 성품 성자. 내가
이제 자성인데, 뭐 쉽게 말하면 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뭐 컵이 있으면 컵을 컵답게 하는 그 무엇, 컵을 계속 컵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그 무엇, 이게 자성입니다. 그러면 컵에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것처럼 도자기로 만든 컵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도 있을 거고 쇠로 만든 컵도 있을 거고 안 씻어서 지저분한 컵도 있을 거고 깨끗한 컵도 있을 거고 사람 컵도 있을 거고 작은 컵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머그잔 형식으로 생긴 컵도 있을 거고 뭐 티, 차, 홍차 마시는 모양으로 생긴 컵도 있을 거고 다양한 컵이 있는데 그러한 컵들을 다 컵을 우리가 이걸 보고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거지. 그게 이제 컵의 자성이다. 컵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런 게 마치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뭐 인식할 수는 없지만 마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저분한 컵, 깨끗한 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 도자기로 만든 컵, 여러 현실에 보이는 여러 다양한 컵들을 보고도 다 똑같이 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왜냐? 컵을 컵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거지. 그게 자성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리는 뭐냐? 법성, 이 제법의 실제 모습, 법성이 제법 실상이죠. 그건 뭐냐? 보면은 불수자성, 자성을 여기서 숫자는 지킬 숫자입니다. 숫자는 이제 수호한다 할 때 자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성 같은 거는 아예 취급을 안 한다 이거야. 원래 제법 실상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자성 같은 거는 애시당초에 없어요. 그 말입니다. 불수자성. 애시당초에 그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불수자성이라는 말은 있지가 않다. 원래 그런 거 없다. 자성을 고집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대신에 수, 연, 인연을 따라 숫자는 따라서 수반한다 할 때 숫자 인연에 따라서 생긴다. 뭐가? 뭐 컵이면 컵, 시계면 시계 이런 것들이 인연 따라 생긴다. 요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이 무언가에 물을 따르면 이거는 컵이 되고 여기에 흙을 담아 가지고 작은 선인장을 씹으면 이건 화분이 되고 그죠? 용도가 다릅니다. 이거를 내가 손에 쥐고 들어오는 도둑놈을 패면은 이거는 흉기가 되고 이름이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요거를 가지고 만두피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만두피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고 이게 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무언가에 컵의 자성이 있다면 얘는 컵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만두피도 만들고 뭐 선인장도 심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죠. 얘는 컵이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무언가는 인연 따라서 물을 만나면 컵이 되고 흙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화분이 되고 내같이 무식한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흉기가 되고 그죠? 이게 인연 따라서 수연성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죠. 인연 따라 기, 인연 따라 연, 기 일어난다. 인연에 따라서 컵이 되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화분이 되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게 연기입니다. 조건에 의지해서 발생한다가 연기고 수연성은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성, 기자를 성자로 바꿨을 뿐이에요.
일어날 기자를 이룰 성자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은 연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한다 라는 것을 풀어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연성만 쓰지 않고 앞에 불수자성을 쓰고 그 다음에 수연성을 쓰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뭔가 이것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보는 순간 뭐 1초나 2초 정도 생각하는 것도 없이 바로 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얘는 원래부터 컵이었어. 지금도 컵이야. 앞으로도 컵으로 계속 있을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컵의 자성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과거에도 컵이었고 지금도 컵이고 앞으로도 컵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컵의 자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컵이라고 하는 내 머릿속의 생각이 이 무언가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컵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마치 컵에 자성이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이면에는 본질적인 세계,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 이면에 본질적인 세계가 있어. 이 본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같은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영적인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라든가 그렇게만 접근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사고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만드는 데는 다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래서 앞에 불수자성을 넣어서 자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인연 따라 조건에 의지해서 생긴다. 즉 연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하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사람이 죽으면 여기 말고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없지만 다른 세상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뭐 갈 것 같아. 이런 생각.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현상이 막 생기면 그 이면에 뭔가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인들도 그렇고 요즘도 보면 뉴스에 보면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인가 뭐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라고 막 그러는데 뭐 대충 보면 아이돌이 테마사 역할 하는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도 그런 걸 보면 재미있어하고 혹해요. 왜냐? 우리 마음하고 궁합이 맞거든. 머리는 귀신 그런 건 없어. 그런데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세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 세계에는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고 뭐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야 라는 거를 머리는 인정 안 하는데 마음은 그런 걸 보면 땡겨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K 데몬 헌터스인가 뭐시인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냥 열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와
의식 구조에 딱 들어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불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화엄사상에서는 성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성기는 그 뭐 생물학 시간에 나오는 뭐 하여튼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성기, 생식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기는 그게 아니고, 성자는 성품할 때 성자예요. 기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불교에서는, 화엄사상에서는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계가 제법 실상이고 이 세계가 진여고 따로 다른 본질적인 세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세계가 실체다. 본체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현상 자체가 본체야. 그래서 요것이 예를 들면 여기 내 앞에 뭔가가 있어. 근데 이게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이것이 컵이 되는 거지. 물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이것이 뭔가가 컵이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성이, 본체가, 법성이, 그게 성이죠. 성이, 조건을 만나가지고, 물이라는 조건을 만나서 컵으로 기, 발생한다. 컵이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에 이제 화엄사상에서는 성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기한다라는 말이죠. 연기한다라는 말인데, 성기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안에는 자성이라는 게 없다. 뭔가를 컵을 컵답게 하던 그 컵을 컵답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컵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현상 이면에 뭔가가 있어서 이것을 이것답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성기라는 말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화엄사상에서는 성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은 잘못된 표현인데, 이 컵을 뭐 화분이라고도 말하고 흉기라고도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일단 이걸 컵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잘못된 거죠. 굳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화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흉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만두피 찍는 도구라고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표현을 달리하면 이것 안에 컵도 있고 화분도 있고 흉기도 있고 만두피 찍는 기계도 있죠. 하나 안에 여러 개가 있죠. 법성계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일중일체 다중일.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 안에 어떻게 여러 개가 있느냐? 어떻게 한 개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가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 원래 이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다른 부분하고 구별을 지어서 이 뭔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집착이 확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 그래서 이것은 컵도 되기도 하고 화분도 되기도 하고 뭐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것 하나 안에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온 세계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법성은 뭐 하자 그랬어요? 법성의 핵심이 뭡니까? 법성계의 첫 글자가 뭐예요? 법성, 원흉. 원래는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런 거 없죠. 전체가 원만해서 다 융,
다 녹아서 구별이 없어요. 원래 법성은. 그래서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뭔가를 구분을 지으려고 하면은 가만히 따져보니까 불수자성 수연성으로 우리에게 모든 존재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하나 안에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컵도 들어가고 화분도 들어가고 흉기도 들어가고 만두피 찍는 기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뭐 하나의 겨자씨 안에 온 세계가 막 무슨 요술을 부려서 막 공간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일적일체 다적일. 일적일체,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라는 말은 하나다, 전체다라는 구별이 사실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그냥 말은 쉬운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참,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